2013년의 기억을 하나 이야기해보죠. 류현진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최초의 선수입니다. 한국에서 신인왕과 다승왕을 싹쓸이하며 7년간 한국 무대를 평정한 류현진이었지만 미국의 여론은 물음표였습니다. 거액의 연봉에 걸맞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사실 많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첫 해 그의 목표는 10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의 활약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었죠. 시즌이 아직 3분의 1이나 남은 시점에서 벌써 9승째, 목표에 고작 한 걸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류현진은 10승을 달성하면 다음 목표를 말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10승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9수의 고비 따위도 없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나 상승세인 분위기로 보나 15승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전문가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서 류현진은 다음 목표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목표는 11승입니다. 그는 15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경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승리가 쌓여 10승이 되었고요. 하나하나의 공을 던져 1승을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한 걸음의 축적이었던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의 목표는 한 걸음이어야 합니다. 수학 한 문제를 푸는 것, 한 문단의 글을 완성하는 것, 그저 주의 깊게 집중해서 다음 걸음을 내리는 겁니다. 365 공비타민, 위대한 성과는 한 걸음의 축적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경선 작가님의 글 태도에 관하여 중에서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글 한두 조각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나를 쉽게 위로하지 않을 것. 누군가가 자신이 오랫동안 품었던 꿈을 토로하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화이팅! 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쩔 줄을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부담 없이 응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고, 정작 꿈을 품은 당사자는 자신감이란 것을 가지기 위해 절대적인 시간과 인내심과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서 알겠다라면서 활짝 웃으며 대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일시적인 위로 혹은 장기적인 망상이다. 그 꿈을 정말 이루고 싶었다면 자신감을 타인의 격려에서 얻을 필요가 없이 이미 목표를 향해 첫 발자국을 내딛고 있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기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 둘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일 혹은 꿈을 쫓을 가능성과 용기는 현실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결정이 쉬워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니까 더욱 어렵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꿈을 한번 쫓아볼까? 혹은 이쯤에서 체념을 할까? 여기에 바탕이 되는 감정은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뭘? 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에 대한 체념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와서 뭘? 이라는 소리를 1년 전부터 하고 있으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 혹은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은 버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고 싶었고 시도나 노력도 해보았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지금은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요소도 분명히 몇 가지는 있다 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이다. 꿈을 가지긴 가져야 하는데 무슨 꿈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이 나의 천직을 찾지 못하겠다라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나이대에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안다고 확신해도 나중에 바뀔 확률이 훨씬 높다. 사회에 나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 둘 차차 알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헤매면서 찾거나 결국엔 찾지 못했지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서 나름의 보람을 발견해 간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질 이유도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제법 잘하는 일, 그런 것을 경시하는 것은 의외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내가 아직은 잘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까지가 그리 만만치 않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로 기초 체력을 다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제법 잘하는 일로 능력치를 올리고,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일과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다. 현재 내가 해야 하는 일,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시작이자 꿈을 추구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하게 되었을 때 충족감을 느끼려면 그 일은 내가 제법 잘하는 일이어야 지속 가능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무리할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대개가 거짓이다. 무리하는 것이 되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다면 내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무리한 만큼 앞으로 전진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인생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 현실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감도 더불어 압박을 가한다. 무리한다는 말이 버겁게 느껴지면 최선의 성실함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된다.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저성장 시대에서 매우 홀대받는 개념이다.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시스템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열심히 해봤자 남 좋은 일 해주는 것이 되고, 개개인의 노력이나 성실함은 착취되거나 소진당할 뿐 개인 차원의 노력보다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나 인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기를 바랬고 그 가치를 찾기 위해 분투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너무나 공허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은가? 이용당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찾고 성실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 아닐까? 하면 된다, 최고가 되어라 라는 식의 맹목적인 긍정은 아쉽고 해봤자 어차피 소용없다, 있는 그대로 물 흐르듯 살아라는 잠시 쉴 때라면 모를까 장기화되면 무기력증만 체질화시킬 뿐이다. 젊을 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기초 체력 쌓기 훈련 같은 거라서 몸과 정신에 각인시킬 수 있을 때 해놓지 않으면 훗날 진짜로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못하거나 아예 노력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수 있다.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 노력했거나 몰두한 경험 없이 성장해버리면
헐렁한 어른이 되고, 만약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건 내 최선이 아니었으니까 라면서 마치 어딘가에 자신의 최선이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에게 도망갈 여지를 준다. 노력을 하다 보면 종종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성취의 경험이 주는 용기와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다시 말해, 자본에게 착취당하고 착취당하지 않고의 문제 이전에 이것은 개인의 삶의 태도와 한 인간의 기량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과거에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이 공허해질 만큼 지금의 시스템은 개인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타고난 것이 있든 없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대신 나는 이런 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점은 나의 강점이야 라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나는 나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득 양극화, 사상 최고의 실업률, 막힌 계층 간 이동. 시대가 이렇다 보니 노력이나 성실함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촌스럽거나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해도 열심히 해보자, 성실하자 라는 말을 쓰면 인간이 우스워지는 시대에도 나는 적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나는 늘 자극을 받고 힘을 얻어왔으니까. 나도 더불어 힘을 내야지 같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노력하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거라고 장담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나름의 보상이 주어진다. 게다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주저앉아 한숨만 쉬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나를 놓아버리고 자기 혐오에 빠져있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현실주의자인 나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고, 내가 움직일 때 비로소 감이 떨어지는 기적이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다. 나른하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한간에서는 예찬하지만, 그것이 같이 있으려면 어디까지나 자기 규율이 바탕되어야 한다. 겸손한 주제 파악이 인간의 미덕일 수는 있지만 삶을 팽팽하게 지탱시켜주지는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내가 나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입하는 기분은 내가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실감을 안겨준다. 그렇게 조금씩 걸어나가는 일, 건전한 야심을 잃지 않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결국 열심히 한 것들만이 끝까지 남는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런 단단한 자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조건 잘할 수 있다, 해보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값싼 위로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다고 치열하게 채찍질하고 하루에 18시간씩 노력하라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모든 시스템에 모순을 뚫고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이야기하는 건 역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기억도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저 소가 밭을 갈듯이 그렇게 그냥 하십시오 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업하듯이, 풀 뽑듯이 그냥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풀을 뽑는 일을 할 때, 소가 밭을 갈 때 100m 달리기 하듯 전력 질주하는 것도 아니지만
불평하고 고민하면서 하다가 말았다 반복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자기 속도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저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동서고금의 변함없는 좋은 비결이자 삶을 살아가는 괜찮은 자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 TV 중에서 고생TV라는 곳에 나갔다 왔는데요. 제 친구인 김수영 작가와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장재열 대표가 진행하는 그런 실시간 방송이었어요. 고민 상담하는 방송인데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이버에서 고생TV라고 치면 유튜브 계정이 떠요.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생TV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제가 나가서 출연했던 방송들도 그 중에 엑기스만 모아서 3분, 4분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총 11개가 편집돼서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3, 4개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 관심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나갔던 김수영 작가와 장재열 대표가 어찌나 얼굴이 작고 날씬한지 가운데 앉아있는 제가 회색 옷을 입은 곰덩어리 같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때 제가 나갔을 때 주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질문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같이 나간 2명도 서울대 미대와 연대 경영이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야기해 줄 만한 그런 자격은 그래도 충분히 되는 분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실시간 질문 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2명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왜 동기부여를 생각하죠?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답한 거예요. 해야지 말아야지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냥 하는 거다. 나머지 2명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소가 밭을 갈듯이 그렇게 공부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2명도 해야 할 일이라면 그냥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이라면은 아침에 내가 왜 8시 반까지 회사를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알람시계 맞춰놓고 아침밥 후다닥 먹고 대충 옷 갈아입고 전력으로 달려서라도 지각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면은 공부든 일이든 투잡이든 봉사활동이든 누구에게 사과하는 일이든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는 것뿐이죠. 노력하는 자세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글에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었어요. 한 문단이었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젊을 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기초 체력 쌓기 훈련 같은 거라서 몸과 정신에 각인시킬 수 있을 때 해놓지 않으면 훗날 진짜로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못하거나 아예 노력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수 있다.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 노력했거나 몰두한 경험 없이 성장해버리면 헐렁한 어른이 되고 만약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건 나의 최선이 아니었으니까 라면서 마치 어딘가에 자신의 최선이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에게 도망갈 여지를 준다. 저는 여기 나온 헐렁한 어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헐렁한 어른으로 살아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게으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 그날 해야 될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운받은 영화를 틀거나 일단 누워서 자거나 했던 헐렁했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것도요, 마음의 기초 체력 같은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뭔지 모르고, 한 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본 사람은 다른 어떤 일을 대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유명한 게이머 이묘한 선수 있잖아요. 이묘한 선수가 얼마 전에 세계 포커 대회인가에 나가서 꽤 상위권에 올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포커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간 놀랄만한 성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묘한 선수가 과거 프로게이머 할 때 미친듯이 게임을 했듯이 바로 그렇게 노력하는 집중력과 인내력으로 포커게임을 배울 때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이죠. 제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과거에 의대를 나와서 의사 선생님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두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더랍니다. 의사는 그만두었지만 의대 인턴 과정에서 경험했던 엄청나게 힘들었던 순간,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은 인생에서 어떤 공부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때 했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간에 그 일이나 공부에서 배운 것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봤던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다 잊어먹곤 하죠. 하지만 그때 그것을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채점을 했는데 여전히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답안지를 마치며 억울해서 펑펑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때 노력했던 그 기억, 그때 노력했던 그 경험이 자신의 노력, 기초, 체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노력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업무, 내 인생의 잡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에도,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에도 싫어하는 요소가 있는 거고요. 자기가 정말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보람되는 일, 배울 만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일을 가졌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는 기초 체력을 지금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글 더 읽어볼까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에 대처하는 방식. 노력하는 일에 변하지 않는 소중함에 대해 가열하게 얘기했건만 노력을 미화하거나 긍정하는 일에는 조심스럽다. 이루고자 하는 바를 실패했을 때 목표 성취보다 노력하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절반만 믿기로 한다. 인생에는 시범 게임이란 없다. 본 게임에서 실패했다면 실력이든 노력이든 재능이든 부족한 부분을 키워야지 과정과 경험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실패를 직시하고 어설픈 위로나 정신 승리를 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본 경험이 있기에 저런 말을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할 수 있구나 싶다. 이겨봤다고 해서 실패를 단순히 질책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과 이기는 것 사이에는 진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함을 외면하거나 축소하지는 말자는 마음인 것이다. 미국의 방송인 코난 오브라이언도 다트머스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그것이 장차 힘이 되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실패까지 가지 않도록 잘해야겠죠. 괜찮아. 다들 겪어가는 과정이야.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누군가는 다정한 위로를 건네지만 그것이 자기 연민을 허락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나는 코난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대학교 졸업생들이 미처 안도하기도 전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실패까지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라고 못 박는 조언이 와닿았다. 1등이나 최고가 되거나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을 거면 내가 나아지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실 속으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다. 네, 맞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합격하는 게 불합격하는 것보다 낫고요. 성공하는 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습니다. 물론 양쪽 어디에서나 배울 건 있습니다. 합격을 해도 배우는 것이 있고 불합격을 해도 배우는 것이 있죠.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듯이 성공 역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나 인과관계는 따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히 이야기해서 당연히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낫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가급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소처럼 단단하게 부지런히 노력하는 일, 계속 연구하는 일,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성공과 합격에 대한 집착인 거죠. 집착은 곤란합니다. 합격하면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괴롭고 이런 것은 집착입니다. 합격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합격과 성공은 우리가 거기에 닿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원인을 쌓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엇이다 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우리는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성공과 합격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성공을 못해서 괴롭고 또한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경쟁이나 부담감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자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공이 좋다, 분명히 합격이 좋다. 그러나 성공과 합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소처럼 최선을 다해 하는 것뿐이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길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에 최대한 공헌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래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리이타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번에 실패하면은 어디가 부족했나 연구를 하고 다음번에는 개선해서 또 노력하는 거죠. 그냥 그날 최선을 다해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했을 때, 성공했을 때 정말 좋은 날들이 왕창 펼쳐지느냐?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대학 동기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원했던 시험, 고시 합격해서 지금
전문 직종 혹은 고위공무원에 가 있는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으면은 맨날 자정에 퇴근하고 새벽 2시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괴로워요. 들어가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상사니 동료니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수험생으로서 오늘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오늘 해야 할 일, 여러분이 무언가에 합격한 신분이라면 지금 그 신분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단단한 자세가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보면 생각만큼 좋지 않대요. 막 천국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선배 한 분 있는데 저보다 4-5살 위에 여자 선배였거든요. 그분이 고시 공부를 오래 하다가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했죠. 또 그 선배는 몸도 많이 아파서 공부를 쉬었다가 다시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사실을 합격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누나 정말 축하한다. 이제 진짜 좋은 일만 남았다. 얼마나 좋겠냐라고 해맑게 이야기했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니야, 막상 붙고라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왜냐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또 태산이거든. 내가 늦게 붙었기 때문에 가서 연수원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체력과 나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밀리고 또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결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 만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결혼을 해도 늦게 결혼하는 건데 그럼 언제 또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고 내 일과 병행하느냐 생각하면은 앞날이 여전히 깜깜해. 네,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극의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운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요. 갖기 전에는 갖지 못해서 괴롭지만 일단 한번 갖고 나면은 언젠가 반드시 놓아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못해서 괴롭지만 한번 만나고 나면은 언젠가 헤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괴로운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우리의 운명 자체가 어차피 어느 정도는 거대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아니면 혹시 가까운 어떤 미래에 그런 비극이 우리들 개개인에게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원래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일을 가장 단단한 모습으로 소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삶을 살아가는 단단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다지는 책 365공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